양변님의 전문 분야. 전문 부자? 전문 분야. 최고 전문 분야. 이제야 혼자다. 이혼. 이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이혼, 어떤 이혼이 현명한 이혼이고 요즘에는 어떤 이혼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현명한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이혼을 적극적으로 저는 장려하는 표현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을 반대하는 표현도 아니고요. 아주 냉정하게는 결혼은 자체는 분명히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적어도 법적으로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아요. 아, 그렇군요. 네, 법전에 사랑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법에는 남녀 간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결합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법도 만들어져 있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지만 가정 전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냐하면 이미 결혼한 상태는 이 가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법적으로 개입하는 거기 때문에 가정 전문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 같고, 대신에 이제 그냥 남녀 관계 이상의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면서 쌓게 되는 그런 어떤 의리하고 좀 다르죠. 의리라고 하기에는 뭐 깊은 인간으로서의 유대감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아, 이게 가족이고 이게 남녀의 어떤 오랜 시간을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것이구나 라는 거고, 그것들을 알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또 동시에 그게 없으시면 또 없는 대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해서 살아본 사람, 이혼을 해서 살아본 사람, 결혼을 안 하고 살아본 사람은요, 각자의 삶을 끝까지 서로를 몰라요. 그렇겠죠. 어느 한쪽에 절대적으로 옳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다만 분명한 거는 냉정하게 결혼은 제도라는 걸 왜 말씀드리냐면, 그거를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사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금방 끝나거든요.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거든요. 그래, 결혼이라는 게 제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말인즉슨 제도라는 거는 계약의 한 형태이고 계약은 또 해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이혼이라는 단어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표현 정말 정확하게 지금 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약혼의 약이 계약의 약자하고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계약 파기도 자유인 것처럼 이혼도 법적으로 자유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결혼에 대한 그 계약 내용이 정해져 있고요. 그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사유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법에 관해서는 적어도. 그래서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 같은 것도 주어지는 네. 것이고 권리 같은 것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고. 의무와 권리가 있고, 의무와 권리가 지금은 이제 이혼을 얘기를 하자면 현재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려면 법이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에 해당했을 경우에 이혼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해요. 6가지. 다만 여기서 이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하지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혼은 자유예요. 이혼할 수 있는 사유는 무제한이에요. 그냥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지 않아. 협의라는 건 아무 이유를 묻지 않아요. 다만 법원에 가면 이것저것 물어요.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4주 뒤에 뵙겠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숙려기간. 이런 거 정해져 있고, 또 특히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판사 만나기 전에 상담 같은 것들을 받게끔 해요.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계약인 법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법만 가지고 하기에는 삭막하기도 하고, 제도적으로요 쉽게 이혼하게 만들면 국가가 존립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웬만하면 이것들 이혼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가능하면 잘 이렇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꼭 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는 것들이 이제 가정법원인 거예요. 특히 가정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은 그래요. 다른 법원과 다르게. 그런데 한쪽이 반대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는 소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눠지는 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책주의하고 파탄주의. 파탄주의는 잘잘못 따지지 않고 더 이상 못 살겠다 니네가. 저 그런 얘기 들었을 때 되게 슬픈데, 그 같은 공간에서 숨쉬기가 싫다는 얘기를 상담하실 때 그런 얘기들을 숨이 확 막히신대요. 그래서 심리상담 받고 그러세요. 숨을 못 쉬겠다고. 그런 정도의 얘기를 들을 땐 되게 슬퍼요. 근데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럴 경우라면, 파탄이라면 뭘 따지냐, 그냥 이혼시켜라 법적으로 라는 게 이제 파탄주의인 거고요. 우리는 유책주의라고 해서 옛날 거랑 좀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경제적으로 남자들이 주로 돈을 다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이혼도 쉽게 하게 하면 여성들이 버려질 수 있잖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축출 이혼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냈냐면 유책주의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하겠다라고 법원에 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 거꾸로 그러니까 피해자만이 이혼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피해자가 한 얘기만 들어줘요. 새로운 사랑을 찾았으니까 이혼할래라고 법원에서 안 받아주는 게 그게 유책주의예요. 그래서 드라마 남주들이 뭐 제발 뭐 안 헤어져. 내가 헤어져 줄 것 같아. 근데 슬슬 이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어차피 여성의 인권도 많이 신장이 됐었고 그렇게 억지로 살게 만드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예전에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이혼했다는 그것만으로 어떤 불이익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낙인이라든가. 네, 여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질게 수모를 겪으면서도 그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그냥 남아있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좀 자유롭게 이혼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쪽에 제도적으로 움직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 약한 부분들이 있다. 아직도 지켜줘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법적으로는 유책주의를 아직은 지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연세가 많으신 연예인인데 미국에서는 유책주의가 아니거든요. 파탄주의거든요. 깨졌으면은 대가를 치르고 그냥 이혼시켜주는 거거든요. 미국 법원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주로 하는 게 돈을 어떻게 나눠 가느냐만 중심인 거지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중심이 아니에요. 이미 파탄했다니까. 근데 그래서 그분은 법적으로 미국에서는 이혼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양쪽이 다 결혼을 하셨나 봐요. 미국에서는 이혼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혼을 못 당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초각이었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유부남이었던 그런 유명한 분이 지금도 계십니다. 예. 이혼의 종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이혼이고 있고 소송이혼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중간 지점이 원래 이제 소송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도하고 좀 비슷하게 바로 소송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조정이라는 걸 거치게끔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조정이혼이라는 게 조정전치주의라고 해서 합의를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표현을 합의로 바꾼 겁니다. 실제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야, 그 합의 아니라 조정인데 왜 합의라고 하냐고 이렇게 꾸지람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법적으로 따진 것보다도 서로 아는 게, 서로 이해하는 게 또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브이로그이기 때문에 좀 용어는 가끔 좀 틀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부부가 재판까지 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저렇게 이런 정도 조건으로 합의를 하자라고 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이제 조정 전치주의가 원래는 의미가 파탄까지 가기 전에 서로 좋은 방향으로 이끌자라는 의미인데 여기 또 편법으로 쓰이기도 해요.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이 아니면 유명하신 분들이 가정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싫으시잖아요. 그렇죠. 티나는 것도 싫고. 싫죠. 조정에 당사자들이 원래는 나와야 되는데 협의이혼을 하더라도 법원에 와야 되는데 조정을 양쪽 다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사들을 통해서 조정을 완벽하게 합의를 딱 보아서 그냥 법원에 가정법원에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라고 그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도장 찍어줘요. 아, 실제로 변호사들끼리 멱살잡이를 했더라도 네. 법원에 가서 이제 네. 했는지 안 했는지 알 거 없고 이거를 다 끝내놓으면 합의를 다 법적으로 딱 문제 없게끔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저기 아까 말씀드린 숙려 기간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법원에 출석할 필요도 없고요. 거기서 그냥 깔끔하게 끝내줘요. 법원에서 가정을 좀 잘 지키기 위해서 뭐 숙려 기간도 두고 상담도 한번 받게 하고 그다음에 이 조정 전치주의에서 사건 재판하기 전에 한번 미리 조정도 해보고 이런 것들 다 의미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원한 거고 또 경제력 좀 있으신 분들이 그런 걸 하는 거죠.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네. 이혼과 유사한 절차를 거칠 수 있나요? 사실혼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저희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있어요? 그 굉장히 오래 한 7, 8년 살다가 이제 그래요? 네네 있었습니다. 누구지? 궁금하네. 근데 그래서, 거기는 사실혼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같이 살았는데 7, 8년 같이 살았으면 그러니까 이게 동거하고 사실혼하고는 달라요. 아 그렇군요. 네. 동거 그거 많이들 좀 헷갈려 하시는데 오랜 시간 같이 지냈더라도 제도라 그랬잖아요. 결혼은. 네.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부부로서의 활동을 했을 뿐이지 등기만 안 했던 사람이라면 사실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결혼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부부로서 뭐
서로 이제 부모님 양자를 이렇게 모시고 있기도 하고 자녀가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구네 집에 갔었을 때도 부부인 것처럼 뭐 이렇게 행동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사실혼이라고 하지. 그냥 우리가 좋아서 오래 살았다고 해도 사실혼은 아니에요. 아, 그냥 둘이 동거만 게 아니고 만약에 경제적으로도 공동체였다고 네, 하더라도 예, 부부로서의 뭔가를 하지 않았다면 예, 예. 그건 사실혼으로 보지 않는다. 예. 단순히 10년, 20년을 살아도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저는 그냥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네요. 그냥 놀릴 거리가 좀 줄어든 것 같아서. 이거 알려주기 싫었는데 사실은 나도 같이 놀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또 이제 또 나름대로 네. 경제적 배려를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인도적 차원인 거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인도적 차원인 거죠. 예. 그렇군요. 의외네요. 저는 예. 그게. 근데 그냥- 이제 사실혼까지가 인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하나 빼놓고 모든 게 실제 그 부부의 의무라든가 뭐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될 재산이라든가 다음 기회에 있겠지만 만약에 큰 재산이 있었다라면 진짜로 큰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누군가 하나가 바람이라도 피웠으면은 거기에 더 위자료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혼이었을 경우에는 그게 인정이 되는데 딱 하나만 못 받는 게 있어요. 굉장히 큰 문제점을 낳기도 하는데 상속은 못 받아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상속을 못 받아요. 아. 사실혼일 때는. 왜일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사실혼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로서의 어떤 행동이나 전부 다 했다는 네, 거고 예. 지위를 갖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사실혼이라는 거는. 근데 왜 못 받을까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게 사실혼 관계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돌아가셨잖아요. 아. 네. 만약에 가정을 해봤어요.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어요. 재벌 3세인데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덜컥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실혼이었다고 하는 여자가 몇 명이나 나타날까요? 아. 법원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이 여자가 같이 만나긴 했었는지 그냥 어쩌다가 가장 유명인이니까 사진 한 장 찍었던 건지 뭐 아니면 진짜 바람둥이여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났던 건지 아니면 진짜로 진실하게 이 여자만 만났던 건지 어떻게 알겠어요? 법원이. 그럼 포대기를 얻고 오면요? 네? 애기 포대기를 얻고 오면 그 애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아. 근데 그 애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네. 법정 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가정을 둘러싸고는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이혼 콘텐츠를 다루는 이 영상 댓글에 본인만의 또 사연을 남겨주시면 계속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적인 어떤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좀 하고 싶어요. 공유하는 공간으로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면 그렇다고 여기서 대신 소송 나가게 주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변호사에게 뭘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이것도 기회가 있겠지만 챗GPT한테 물어보는 거랑은 분명히 다릅니다. 챗GPT가 알려주는 거랑 똑같을 수 없어요. 챗GPT가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다면 해드릴게요. 그거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아마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